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검찰이 이제 수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제 20억 원어치를 사서 200억 원까지 올랐고 고점에 팔지 않고 또 살짝 아래 손해를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가상 자금 세탁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본인 돈으로 지금 다 사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른바 에어드랍 방식으로 하면서 이 프로모션하는 가운데 무료로 받았고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이 뇌물성이 있는 그 무상 증여냐 이런 부분 나아가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어떻게 보면 2,000원짜리 거래를 20억이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뇌물죄, 나아가서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거래라든가, 또 나아가서 또 지금 이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른바 수량에 대한 허위 공시를 통해서 큰 손해를 상장 폐지를 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이 사기죄와 이 자본시장법 네. 위반으로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와 관련되는 공범의 혐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 수사가 남부지검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물밑에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나아가서 마치 지금으로서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 남부지검에서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했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검찰의 수사는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20억 원이란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네. 한 가상화폐에다가 모두 다 투자를 하고 또 2달 뒤에 2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증권회사를 다닌다든지 예. 아마 이런 투자 전문가에게도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일단 몰빵 투자를 하기도 예.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걸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한 어떤 가상화폐에 예. 다 이것을 몰빵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김남국 의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로데이터, 본인이 이제까지 거래했던 내역들을 3박 4일 동안 네.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로데이터를 그냥 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어떻게 구간으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위법하거나 어떤 차명의 거래, 실명 거래를 다 예.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개를 하게 된다면 왜 그때 당시에 이걸 이렇게 투자하게 됐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없는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밝혀도 된다고 봐요. 당시에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거의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화폐가 굉장히 뭔가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밝혔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로서밖에 밝힐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하나에 2,000원짜리면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 주식은 아니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혀 주목을 받지 않던 코인이었고, 자, 그렇다면 그런 주목을 덜 받는 코인이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코인에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순식간에 몰아넣고, 자, 그게 또 200억 원으로 바로 또 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예컨대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그런 투자를 했는 것이 뭐 문제가 됐고 특히 네. 몇 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직원이 했던 일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봤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뭐 억대의 어떤 그 가치가 있음에 반해서 지금 이런 그 P2E와 관련된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말 그 비트코인처럼 금덩어리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잡코인이 돼가지고 휴지 조각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본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이른바 올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동아줄이 있지 않고서야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짬짬이 해서 네. 돈을 한꺼번에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세탁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올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른바 사기적 거래를 내부적으로 모의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지금 관련되는 그 회사 그리고 또 거래했는 그 빗썸이라든가 아니면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은 단순한 사기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자산이 아닌 이게 그 과연 이것이 그 증권성이 있는지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사가 생각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인상이 짙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을 주셨지만 가상화폐거든요. 증권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미공개 정보를 만약에 이용했다고 확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 따져보면 지금의 자본시장법으로는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주식이라든지 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규율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 11월에 가상화폐법이 일단은 발의가 돼서 그 전부터도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발의가 된 것이 당시에는 어떻게 잡고 있었냐면 이런 시세 조정 같은 거나 미공개 정보를 예.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25년까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부당이득은 이 부당이득으로 얻은 수익의 3배에서 5배의 벌금형을 이렇게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법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올해가 2023년도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상자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딜을 잇는 법인데 지금 가상자산법이라 해서 이것이 5월 달에 이제 정무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회의도 법률위도 법사위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 지금 현재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네. 정보를 이용했다 손치더라도 이걸 과연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있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럼 본인의 어떤 그 이해충돌이 되는 법인데 그것도 좀 따져볼 여지가 있거든요. 법사위에 있는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런 정보가 과연 이해충돌 되는 것인가? 좀 이러면 법리적으로 어떤 좀 따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뇌물성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지 예.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기존의 형법 체계에서는 상당히 좀 규율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행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뭐냐면은 어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상품 가운데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을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지금 그 위메이드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게임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결국 그 부분이 상장이 폐지되고 게임이 잘못됨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설령 지금 그 기존의 정확한 개념상의 어떤 주식 내지 증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와 같은 그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하면은 설령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상 불리한 유추 적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코인이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검해서 지금 법조인들 그 검사들이 법률가들이 지금 적용을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가상자산법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본시장법상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사기적 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생각보다 어떤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